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저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고 거의 결론까지 저와 비슷한 결론들을 내주셔서 제가 좀 줄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얘기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의 범죄 혐의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수사 자문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검사의 범죄 혐의라는 것은 이 사건, 지금 전문수사 자문단이라고 해서 시끌시끌한 이 사건의 전제 사실인 것이죠. 범죄 혐의가 없으면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 그 현직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그것도 휴대폰을 압수하라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은 범죄의 상당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을 보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기사들이 저희 그 보좌진들이 오늘 오후에 검색해서 찾은 자료 정도인데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채널A의 그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 검찰발 단독 보도 기사만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작년 9월 이후의 보도들이죠. 특히 앞에 있는 것은 뭐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의혹 담긴 뭐 스모킹건 USB 확보 뭐 이런 단독 보도를 계속 쏟아냈습니다. 실제 뭐 어젠가 이 사건은 또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단독 보도를 많이 쏟아낸 기자와 검사와의 관계,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 2020년 2월 13일 이날은 이제 그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 직전 그 무렵이죠. 이때 부산 그 후배 기자랑 같이 부산고검을 방문해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면담을 합니다. 그때 마침 그 녹음이 된 녹취록이 오늘 일부 보도가 됐는데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검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숙소를 알아봤냐 이렇게 좀 말을 돌렸거든요. 아마 그때 그 옆에 처음 보는 기자가 와 있어서 구체적인 답을 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검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무슨 편지를 보냈다는 거냐 라고 발끈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정황들을 보면 공모 여부가 매우 의심이 된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채널A 기자도 그렇고 한동훈 검사가 혹시 증거인멸이나 증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 않았는지 이런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혹시 그런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채널A 기자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녹취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하는 그런 증거를 인멸하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언론 보도 이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관님께서는 다만 좀 잘 확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수사 자문단 문제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문수사 자문단은 그 맥락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문 잠깐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주신 것을 저희가 좀 정리해봤는데요. 2번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것. 3번은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보고 없이 독립해서 결정하라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규정을 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주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인데, 협의체의 종류가 1번, 3번처럼 대검찰청 부장회의, 전문수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협의체는 언제 활용하냐.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결국에 두 가지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사건 맥락이 좀 중요한데요. 제일 처음에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대검 인권부로 검찰총장이 보냈습니다. 네. 이때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돼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중앙지검은 고발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이 가능한 검찰 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찰부장은 외부에서 그 임용된 분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좌지우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뭐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수사 가서 수사로 내려가서 수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막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강제 수사까지 진행을 하니까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갑자기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고 해서 그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건 맞습니까? 대강 뭐 흐름은 그렇게 오인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대검 공문에 반해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휴대폰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라고 중앙지검에서 보고를 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바로 그 직후에 대검에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맞죠? 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제대로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막겠다, 피해보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게 매우 강한 의심이 듭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6월 4일자에 그 손을 떼겠다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뭐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말씀하신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그 6월 4일자 공문이 무색할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맞습니다. 공문을 해소하든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사팀이 굉장히 혼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게 지금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신청이 됐죠.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등장해서 복잡한데 이런 위원회들을 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유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네. 맞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전문수사 자문단이 새로 꾸려지는 것은 그 공정성 담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특히 그 대검 아까 그 얘기에서 보신 것처럼 전문적인 어떤 자문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처음에 대검 그 부장회의에 넘겼습니다. 대검 부장이 그 검찰 사무 특히 수사와 기소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전문적인 집단을 찾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검 부장회의를 제껴두고 갑자기 다른 전문가를 찾겠다라고 나서는 게 저는 이것은 그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의심이 매우 듭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문수사 자문단에 대해서 중단시키는 그런 수사 지휘를 사법농단 사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관님. 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각각 개별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 판사들에게 법원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처벌을 받기 위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죠. 네네. 근데 장관님 저번에 말씀하셨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게 검사 역시 준사법기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준사법기관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행정부에 소속돼 있지만 사법부와 비슷한 일을 담당한다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맞죠? 네. 그런 의미죠.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검사에게도 대검찰청에서 그 특정 사건에 하나하나 관여하면서 배나라 감나라 지휘하는 게 과연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이 똑같이 듭니다. 그게 외풍을 막기 위하거나 아니면 그 초임 검사가 일을 아직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선배 검사로서 지도해 준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건의 결론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이 대검의 검사들이 사건의 결론을 방향을 잡아서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지향해라 제안하고 대검찰청은 어떤 기획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청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권고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행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제가 말씀드린 대검찰청의 일선청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무검찰 개혁위의 그 방향은 굉장히 추진이 돼야 되는 방향, 옳은 방향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의 총장이 이른바 아까 그런 녹취록에 뭐 직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선청의 그 사건을 그 직접 지휘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게 이제 뭐 특수통 중심으로 인지 수사를 즐긴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 대검의 이 기획 행정 업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일선의 수사에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일선의 수사를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양상이 전개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사건이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런 무리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전관 예우의 중요한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일선청에서 수사가 되더라도 대검에서 어차피 수사 지휘하기 때문에 대검 출신의 검사들, 검사장급 검사들이 대검만 장악하면 되기 때문에 대검의 수사 지휘하는 것만 관여하면 되기 때문에 정관 예우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